네, 안녕하세요. 박주의 진실찾기입니다. 오늘은 KTX 경쟁체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가 철도 산업의 방향을 독일식 모델로 가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경쟁체제에서, 기존의 경쟁체제에서는 조금 후퇴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서발 KTX에도 그 민간 자본을 아예 배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가 민영화의 꼼수다라고 상당히 큰 반발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민영화가 어떤 건지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한국교통대학교의 서광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가 이 KTX 경쟁체제 이 주제를 잡고 나서 전문가분을 섭외하는데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찾다 보니까 교수님에게 섭외를 했는데 아주 전문가이시고 지금 오늘 가져온 자료부터 시작해서, 네. 오늘 재밌는 말씀 아주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KTX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지금 찬반 논란 엄청 오래 있었어요, 교수님. 이게 사실은 2011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사실은 2004년도에,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부터 해서 철도 사업법이라든가,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때부터 벌써 출발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이전에, 네. 김대중 정부 때에 철도 산업 구조개혁을 네. 했었는데, 그 당시에 논의된 거는, 네. 주식회사 형태, 지금 소위 말하는 네. 100%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센 거였대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네. 그게 정권의 교체 시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교체 시기가 네.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네. 공사화로 이제 기착이 됐죠. 결국은 100% 정부가 주식을 네.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네. 민간에다가 운영회사에다가 넘겨주는 형태의 운영하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사화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게 지금 말씀하셨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사화였는데 사실상 그때 2004년도에 할 때에도 이미 2012년까지의 로드맵은 다 가지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도 연구원에 있으면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단계에서는 시설 운영을 이제 분리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에서는 시설하고 운영하고 통합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시설과 운영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표를 팔아는 돈,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예산, 이거를 한 대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쓰게 되니까 누가 차표를 많이 팔았는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부부간에서도 보면은 남편과 부인이 돈을 둘 사람이 버는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좀 작게 벌면서 소비 성향이 강하면 남편이 불만이 많은 뜻이 이런 이제 양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설에 대한 투자가 1991년도에 예를 보면 한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랬는 것이 최근에는 7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이 늘어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시설에 투자가 안 되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못하게 되고 열차의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열차의 최고속도는 100km가 안 됩니다. 대부분 1940년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보니까 경쟁력이 점점 떨어졌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운영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공사체제로 가고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서 지금의 KTX도 만들고 호남고속철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지금 ITX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철도들을 많이 건설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출범되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출범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경영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내놓고 정부가 또 내놓은 거하고 가지고
쭉 그 계획들이 2012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4단계가 마지막에 뭐였냐면 2012년부터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 철도 시장에서도 마음대로 진입을 하고 마음대로 나가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철도에 그 소위 말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2010년부터 쭉 준비해가 왔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들은 거기에 이제 그 준비 기간이 한 3년 걸린다고 이러니까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사업의 대상 1순위로 올려놓고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순서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민영화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소리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RFP라고 합니다. 그 리퀘스트 포 프로포절이라고 그러는데 민간들에게 그 사업을 이제 그 제안해야 되는 제안 요청서라는 거죠. 제안 요청서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현재 공사보다도 공사의 요금보다 몇 % 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사가 내는 선로 사용료보다도 더 많이 내야 되고 훨씬 혹독한 조건입니다. 그걸 안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TX 경쟁체제 뭐 처음 도입부터 시작해서 아마 뭐 철도 노조나 그런 뭐 야권이라든가 뭐 시민단체에서 아주 막강한 그런 방해 공작하고 억측 주장을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국민들은 왜 KTX 경쟁체제 도입해야 되는지, 뭐, 지금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그런 자회사 분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민영화다. 일단 민영화라는 용어로 다 이렇게 퇴사시키 버리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만약에 설득을 한다면, 어떤 이유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거부감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현실 속에서 경쟁에 의해서 얻고 있는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두 회사가 막 전쟁 아닌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전자산업의 선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한항공이 있었는데 88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와 가지고 경쟁하면서 그 두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또 저가항공이 막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편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나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피 말리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철도 공사라는 데에서 우리나라의 철도 일을 전부 다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 소위 말해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요금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비효율이 뭐가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대외적으로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연구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봅시다. 그래도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거기다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해주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자체 운영을 못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또 해줘야 될 걸 못 해줘가지고 비효율도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운영하는 쪽에서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체적으로 비효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적자만 보더라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아마 엄청나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중간에 좀 많이 또 갚아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몰랐는데 우리가 구조계획회는 하면서 1조 5천억 하고 난 다음에 1조 5천억 3조 원을 갈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년 적자가 되고 있는 것이 적게는 한 2, 3천억에서부터 많게는 7천억까지
거기다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빠진 금액입니다. 합치면은 조 단위가 넘는 수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공기업에 그 비효율이 있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1인당 그 기업의 철도 공사의 1인당 평균 임금이 네, 얼마인지. 시내 직장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네. 높은 숫자로 나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아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들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렇죠. 저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는 지금 뭐 KTX가 누적된 부채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다. 예. 이렇게 돼 있고, 뭐, 1인당 거의 근무자가 이제 또 과도하게, 네, 인건비도 많을 뿐더러, 그러니까 굳이 그 인력이 다 필요하지 않음에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방만한 그 경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네. 사실상 상세히 들어가게 되면 아마 네. 국민들이 그냥 화를 내서 깜짝 놀라서 뭐 아마 그 공사 앞에 가서 데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KTX를 안 타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게 네. 우리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그 수치는 바로 신규로 건설하는 네, KTX. 네. 그러니까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빌려는 돈으로 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채입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선로 사용료를 가지고 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처음에 계산했을 때 아마 30년인강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갚아야 되는 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새로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날 거다. 네. 이래서 정부에서 가능한 하면은 효율적으로 가자라는 것이 아마 그 네. 방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쟁 체제라고 해서 더 반발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경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기회를 좀 더 넓혀주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들을 경쟁시키는 구도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그런 체제가 아닌가 좀 길긴 하지만은 그렇게 불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맞습니다. 네. 경쟁 체제는 우리 뭐 저도 사실 네. 경쟁이는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네, 다 안 좋아하죠. 다 안 좋아하는데 네. 그 사실 경쟁 체제라는 말 자체부터 네. 조금은 그 기업 측면에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네, 입장인데 네. 국민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뭐 네. 국민의 선택 골라 탈 수 있는 자유를 네. 부여하는 방안이다.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 그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약수나 금호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예. 뭐 서울역에 가든 뭐 수서 쪽에 그렇죠. 가든 이제 고민이 될 경우에 서비스가 더 좋고 가격이 낮으면 수서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것보다도 요즘 아마 자동차를 여러분들 핸드폰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장이 나거나 그 서비스에다가 맡겨보면은 서비스 맡기고 난 다음에 며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네. 그 서비스 어떻더냐고. 그쵸. 예,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뭐 보험회사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낸 돈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안내를 받고 열차 차표를 쉽게 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좀 더 이용자들에게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제공할 수 있고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항상 편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코레일의 뭐 적자나 부채나 뭐 이런 방만 경영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독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